그리고 투매 바닥의 3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지수가 이제 코스피하고 오늘까지 좀 눌렀습니다만은, 코스닥하고 1차,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이제 기술적인 저점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많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 저점을 예단하기가, 왜냐하면 주봉과 월봉의 어떤 추세를 다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하방 지지를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월봉, 주봉 다 이탈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지표를 보고 저점을 예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거죠. 예, 제1조건은, 투매 바닥의 제1조건은 우선은 먼저 우리가 하락 종목수를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침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시 호가부터 전체 거래 성립 종목수 대비해서 거의 한 80% 넘게 동시 호가부터 일단 하락 출발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하락 종목수가 한 10시 전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안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더 이상 이제 안 빠진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이제 오늘처럼 하락 종목수가 동시 호가 때부터 코스닥 기준에 1,300개 빠지면 좀 반등이 나옵니다, 장중에. 그래서 뭐 장중에는 계속 반등이 안 나, 종가에 이제 좀 아래꼬리 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해당이 됩니다만은, 자,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지수가 언제부터 빠졌었냐면, 요때가 9월 만기 때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7일 날, 8일 날이 고점이었어요. 요 윗 구간이죠. 예, 코스닥 기준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 주고 나서, 예, 주가 이제 계속 하락이 나오고, 8월 달 저점을 이제 이탈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121선을 이제 이탈한 구간.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그 위에 구간, 그 고점이 나왔을 때 그 구간부터 우리가 이제 하락 종목수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9월 한 7, 8일 정도 아마 될 겁니다. 9월 7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9월 7일부터 이제 하락 종목수가 한 1,100개 정도 일단 찍었고, 물론 이게 이제 장중에는 막 1,200개, 어떤 경우는 뭐 1,300개 정도 일단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전체 거래 성립 종목이, 이제 한 9월 7일 날은 1,570에서 지금 지난주 10월 13일은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00개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한 1,000개 이상 나오면 70%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1,200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80%, 뭐 1,300개, 1,400개다 그러면 85%, 90%까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증권 계좌가 한 700만 개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동학 개미 운동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주린이 분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하시면서 신설 계좌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뭐 1,000만 개 이상 될 겁니다. 1,200만 개? 거의 배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동학 개미 운동 하기 전까지는 보통 주가가 우리 증시 격언에도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동학 개미 운동 하고 나서는 계좌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5번 1,000개 이상 하락이 나오면 보통 저점이 나오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은 보통 보면은 재작년부터 한 7, 8개 짧으면, 많으면 뭐 지금처럼 뭐 12개 정도, 12번 정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종목수가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이번도 보시면 9월 7일부터 보시면 하나, 둘, 셋, 예, 7개, 8, 9, 10, 11, 12, 13번 1,000개 이상 넘는 종목군들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10월 10일 날이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10월 10일 날. 예, 그때까지 보면 12번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이번처럼 최소 지수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에서 한 200포인트 넘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7, 8번에서 많으면 한 10번 정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종목수가 늘어난다 하면 일단 종목수, 소위 말하면 투매 바닥의 제일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나중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뭐 4, 5번 하락이 나왔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는 최소 7, 8번, 많게는 10번 안팎 하락 종목수가 종가 기준 했을 때 한 1000개 이상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하락 종목수의 제1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신용이죠. 신용하고 이제 스탁론, 신용 스탁론. 제가 그 뭐 9월 달도 그랬고 8월 달도 그랬고 뭐 유튜브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항상 그 신용을 조심하시고 이제 그 당분간 쓰지 마시고 스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신용도 이제 그 추세가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이 신용하고 그다음에 스탁론, 그다음에 반대 매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5월 달 같은 경우는 5월 15일이 저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SG 사태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으로 반대 매매가 아마 사상 최대치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대 매매 나오고 나서 신용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4월 24일 날 고점 찍고 5월 15일 날 저점이 나왔던 거죠. 그 구간이 언제냐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4월 24일 날 고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 나왔던 5월 15일 날.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의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도 이 추세를 뭐 이탈했다가 슈팅 그러니까 위쪽으로 오버슈팅 나오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언더슈팅 나오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중장기 추세는 신용도 우리 지수처럼 이 트렌드 밖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신용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저 스탁론을 막 쓰신 분들도 이 신용 그 중기 추세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구간에 온다 그러면 그 뭐 신용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일부는 쓰셔도 되죠. 크게 리스크가 없으니까. 근데 신용이 이제 중간에서 어정쩡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3파가 나오면서 트렌드 상단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잘못 쓰게 되면은 말 그대로 계좌가 진짜 뭐 깡통 날 수도 있습니다. 좀 무리하게 쓰신 분들은 여기서 얻어맞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주고 반등 이렇게 나오죠.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 저항에서 걸렸었죠. 그러니까 신용하고 우리 그냥 고객의 탁구만 보더라도 사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수의 이제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예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입니까, 신용이? 예, 지금 이제 작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올 1월 달. 예, 1월 달부터 신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신용 동향이거든요. 단기간에 이렇게 신용이 90도 각도로 꺾이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그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신용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한 2, 3일 늦게 나오니까 감소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 7일부터 본다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딱 이 레인지 안에 들어왔죠, 신용이. 장기 추세.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저점 나오고 나서 지금 10개월 만에 그 저점까지 밀었고. 그죠? 그다음에 지난 5월 달부터 요 중기 추세 또 하단까지 왔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이번에 보니까 지난 목요일까지예요. 1조 한 2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1조 2천억. 금요일까지도 아마 그 신용이 감소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양시장 다 이번 하락장에서 신용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됐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스탁론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꽤 될 겁니다. 뭐 스탁론 같은 경우도 보통 최소 뭐 5천억에서 한 1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 또 이제 급락이 나온 것이죠. 특히 지난 그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그냥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도 아마 오전에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후에 지수 계속 밀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공매도가 막 나오면서 그들 종목군들이 미니까 전체 지수 같이 밀면서 오후장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손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요때는 4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 한 1조 원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보다도 더 많이 감소했어요, 이번에. 작년 9월 달, 10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보다도 올해보다도 시중이 더 많이 감소했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도 이제 그 인상 거의 뭐 초기 그 국면이었었고, 뭐 물가 같은 경우도 한 7%, 8%막 됐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한 4월 달에 고점과 5월 달 저점에 나왔던 이 신용 물량 정도가 지금 그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용을 보더라도 이제 감소를 할 만큼 한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반대 매매도 지금 추세 저항선까지 늘어갔고, 스탁론도 털렸을 것이고, 신용융자도 단기간에 양 시장 다 2조 원 가까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전체 신용 자금이 20조가 넘었었어요. 20조 살짝 넘었습니다. 그 중에 한 10% 이상이 지금 단기간에 출회가 됐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투매 바닥에 제2 조건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난주 이제 목요일까지죠. 그러면 지난주 월, 화, 수까지는 사실은 신용 같은 경우가 이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더 줄은 거죠. 그러면 수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완벽하게 이 제2 조건이 완성이 된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80% 정도 완성이 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아하, 여기서 이제 한두 번 더 하락 종목수가 앞서 제가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주, 뭐 13일 날, 한두 번 더 밀게 되면, 10일이나 13일 날, 한두 번 더 밀게 되면 신용도 어느 정도 많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추세 지지 라인까지 올 것이고, 하락 종목수는 12번 이상 나왔고 하면은 제1조건, 2조건이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고점에서 주식을 못 줄였던 분들도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인내를 할 수 있겠죠. 뭐 줄이더라도 지난주처럼 급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계좌 손실 측면에서는 좀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에 하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손절 물량을 봐야 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막판에 많이 손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락 구간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매수를 합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확 밀 때 또 하필은 또 이제 그런 구간에서 또 안 좋은 또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이스라엘 전쟁이 또 이제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장 막 흔들리고 있는데 돌발 또 이제 복병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중동 전쟁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막 흔들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예, 그러니까 뭐 신용이 됐던 아니면 현금으로 매수했던 물량도 많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저점을 또 완전히 붕괴. 특히나 이제 캔들의 모양 보시면 지난 아까 제가 봤던 10일 날 같은 경우는 윗꼬리, 오전에 많이 좀 올랐다가 갭으로 떠가지고 예, 거래소 같은 경우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장에 아래 코드 값이 계속 밀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오전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당시에 10일 날. 오후장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손절 나가버리는 거죠. 오후장에. 그죠?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날 반등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매도한 것은 맞는데, 근데 이틀 동안 개인 투자분들께서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그 위에서는 계속 매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러면 제1조건, 하락 종목수가 뭐 10번 이상 나왔고, 그리고 신용도, 일단 비유를 하자면 지난 그 4월 달 고점과 5월 중순 저점 나왔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 나왔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유출해 볼 수 있죠. 거기다 이제 세 번째, 개인 투자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이틀 만에 거래소는 거의 9천억 매도를 한다. 우에서는 계속 매수하다가. 기관들이 이제 물량을 받죠. 외인들 크게 안 때리고. 그죠? 수급이 여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요게 일단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 코스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일 날 여기서 오전에
개인 투자원들께서 막 따라 들어갔다가 오후에 윗꼬리 주고 살짝 주고 음봉으로 계속 이제 아랫꼬리 없이 밀어버리니까 장 막판에 물론 또 이제 그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오전에 따라 들어가서 오전에는 여기 이제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한 600억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오전에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한 1,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1,500억 가까이. 그 전날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전에 1,500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계속 미니까 장 막판에 손절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분들께서 2,000억을 때려버린 거죠. 2,000억을. 그래서 이날 또 이제 막판에 개인들이 팔면서 더 빼버린 것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 저점을 깨고 일단 마감했잖아요. 그러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 전에는 우에서 계속 매수를 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예,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누적으로 해가지고 요 구간에선 개인들께서 뭐 일주일 넘게 꽤 큰 금액을 매수했어요. 이렇게 매수하다가 갑자기 저점 깨버리니까 여기서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해버리죠. 순매도. 금액도 한 6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첫 번째 조건, 하락 종목수. 이미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번이 나왔고, 신용도 장기 추세 하단까지 밀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개인 투자분들께서 위에서는 계속 막 죽으라고 매수하다가, 막판에 저점에서는 4일 연속 순매도 하더라. 순매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제3 조건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외국인도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신뢰성이 좀 낮죠. 근데 아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이제 크게 매도를 안 한 가운데서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도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받았죠. 기관 쪽도 어느 기관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하고 이제 투신 쪽에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번 하락장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금요일 날 한 500 몇십 억 매도했다가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 같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외인들이 메이저고 코스닥은 뭐 기관들이 이제 메이저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투신하고 그때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에서 이제 매수를 해줬고 외인들도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3 조건이 일단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소의 뿔은 뭐냐면 이제 캔들의 모양입니다. 예, 황소의 뿔. 그러니까 아래 꼬리 예를 들어서 길게 주고 이게 쭉 밀게 되면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이제 코뿔소의 뿔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황소의 뿔입니다. 쭉 저점 깨면서 황소의 뿔 딱 나오면 이 황소의 뿔이란 건 뭡니까? 바로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 그러니까 주가 쭉 밀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 주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러니까 장중에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종가에 아래 꼬리 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여기서 저점 깼을 때 아래 꼬리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개불은 이틀 동안 밀어버렸죠. 요건 이제 코뿔소의 뿔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주봉, 일봉에는 이 황소의 뿔이 없었어요. 근데 주봉상으로는 지난주에 주봉 기준에 있을 때 황소의 뿔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잠깐 차트 볼까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 이번 주에 황소의 뿔이 일본 기준에서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래꼬리가 좀 좋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황소의 뿔이 없었죠. 아래꼬리 주고 일단 피레치명 패턴이 안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께 주봉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봉 보시면. 사실은 이제 코스닥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60주선이거든요. 60주선이 뭐다? 수급선이죠. 수급선. 그래서 오늘도 일단 60주선을 장중에 이탈했다가 종가에 아래꼬리 주면 살렸는데, 60주선이 지금 맥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60주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주봉에서는 항소의 뿔이 나왔다는 얘기죠. 아래꼬리 주고 더군다나 60주선 살렸다는 얘기예요. 일봉으로는 안 나왔지만 주봉상으로는. 거래소도 일단 항소의 뿔은 나왔어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추세적으로, 아니 기술적으로 투매 바닥의 세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국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봐서는 막말로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큰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일단 그 매도와 매수 세력들이 타협을 하면서 마감을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주봉 기준 했을 때. 왜냐하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소모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 나오고 목요일까지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장중에 좀 민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